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는 소련의 만능 정찰 장갑차 BRDM-1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적진을 파고드는 귀신같은 장갑차 BRDM-1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적을 압도할 수 있는 많은 병력, 적을 섬멸할 수 있는 강력한 화력 등이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전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적군의 정보입니다. 특히 전면전에서는 당장 적의 부대가 어디 있는지, 동향은 어떤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에 목숨이 오가는데요. 그래서 규모가 큰 부대에선 수색 및 정찰 부대를 운용하고 있죠. 이런 부대들은 상급 부대의 눈과 귀가 되어 적의 동향을 관찰합니다. 그럼 상급 부대는 이런 정보를 취합해 적절한 전술을 예하 부대에게 전달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모든 국가는 이런 수색 정찰을 막기 위해 수많은 방어선을 만들거나 경계 임무를 겹겹이 하는 등 방해 요소를 만들어 정보 유출을 막습니다. 이런 방어선을 어떻게 잘 뚫고 들어가더라도 끝이 아닌데요. 적과 만날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소규모의 정찰 부대가 적진 한가운데서 적을 마주치면 그야말로 큰일이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정찰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물론 현대에서는 항공 정찰이 직방이지만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보병이 직접 뛰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2차 대전은 수많은 나라가 참가한 만큼 전장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보병이 열심히 뛰어도 보고 정찰 차량을 타고 돌아다녀도 봤지만 이런 방법들은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우선 험지나 수로를 극복하지 못했고 혹시 적과 마주치게 되면 목숨을 잃을 확률이 높았죠. 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장병들의 생존성을 보장하며 수성과 육상을 모두 다닐 수 있는 수륙 양용 정찰 장갑차를 개발해 운용했습니다. 소련도 이런 정찰 장갑차를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는데요. 소련은 특히 전장이 넓었기 때문에 정찰 장갑차가 꼭 필요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독일이라는 엄청난 위협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당시 소련이 운용했던 BA-20은 방탄 성능도 주행 능력도 영 못 믿었습니다. 이런 차를 타고 정찰을 나갔다간 험지에 고립되거나 적에게 발각되어 전멸할 것이 뻔했죠. 마음이 급해진 소련은 1941년 전술 차량에 장갑을 덧댄 BA-64를 개발했고 9천여 대나 생산해 전선에 투입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요.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 기본적인 방탄 능력만 있을 뿐 험지와 수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돈이 부족했던 소련은 어쩔 수 없이 BA-64를 사용했고 이후 전쟁이 끝나면서 전부 퇴역시킵니다. 냉전이 시작되어 미국과의 대립구도가 생기면서 기존의 정찰 장갑차들을 소련의 우방국들에게 제공하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BA-64를 전부 처리한 소련은 미국과 그 우방국의 동향을 살필 새로운 정찰 장갑차가 필요해지는데요. 소련은 1947년 프로젝트 141이라는 장갑차 개발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에는 BA-64를 만든 GAG 설계국이 참여했죠. 소련은 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해도 미국의 우방국이었기에 이때 미국에게 공여받은 M3 군용 차량이 있었습니다. GAG 설계국은 이 군용 차량과 기존 자사 차량들을 가지고 새로운 장갑차를 개발합니다. 개발을 시작한 지 3년 뒤인 1950년 BTR-40을 개발하며 소련 육군에 배치했죠. 하지만 문제가 조금 발생하는데요. 수상 주행 능력이 생각보다 부족해 막상 배치하고 보니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찰 차량의 중요한 점은 험지와 수상 극복 능력입니다. 산길과 물을 오고 가지 못하고 평지로만 다니면 적에게 발각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당장 전쟁 중도 아니니 시간을 들여서라도 더 완벽한 무기를 만들 필요가 있었죠. 그렇게 BTR-40에 수상 주행 능력을 넣는 개량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소련 군부는 해당 장갑차에 대한 요구도를 제시하는데요. 소련이 제시한 요구도는 조종수를 포함한 5명의 인원을 태울 수 있으며 도로 주행 시 최소 시속 80km 이상, 주행거리는 500km 이상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GAG 설계국은 다시 한번 개발에 착수해 요구사항을 반영한 장갑차를 만들어냅니다. 이 장갑차는 수상 주행 능력을 위해 보트 형태의 차체로 개발되었죠. 이름은 BTR-40P라고 명명되었는데요. 이 BTR-40P를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들이 아는 BRDM입니다.
이 중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바로 BRDM-1이죠. BRDM-1의 재원에 대해 살펴보자면 전장은 5.7m이며 무게는 5.6톤입니다. 탑승 인원은 장갑 차장과 조종수, 그리고 병력 3명으로 총 5명이죠. 엔진은 90마력의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고 무장은 7.62mm 기관총을 사용합니다. 차량의 최고 속도는 육상에선 시속 90km, 수상에선 시속 9km이며 주행거리는 육상에서 750km, 수상에선 120km입니다. BRDM-1의 특징 중 하나는 수륙 양용 장갑차라는 것인데요. 그 덕에 차체는 배처럼 생겼으며 전방엔 파도마기도 존재하죠. 덕분에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데 유리했습니다. 게다가 차량 뒤쪽엔 수상주행에 사용되는 워터제트도 있습니다. 기존에 제기된 가장 큰 문제인 수상주행 능력을 대폭 개선한 것이죠. 이 파도마기와 워터제트는 육상 주행 시엔 필요가 없으니 파도마기는 접어두고 워터제트는 구멍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수상주행을 위해 차량을 밀폐해야 했기에 측면에는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는 문이 없는데요. 소련은 당시 공업력이 크게 뛰어나지 않아 제작 시 부품들이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열대를 만들면 두세 대는 물이 새버렸기 때문에 측면에 아예 틈을 없애버렸죠. 사람은 물이 닿지 않는 차량 상부의 해치나 후방에 있는 문을 통해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또 BRDM의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일반적인 장갑차와 달리 규모가 굉장히 작다는 것인데요. 장갑차장과 조종수를 제외하면 병력이 3명까지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을수록 숨거나 도망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장갑차라는 이름답게 모든 면이 강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면 장갑은 11mm로 기본적인 방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엔진룸은 장갑을 더 붙여 추가적으로 보호했습니다. BRDM-1은 차륜형 장갑차로 자동차 바퀴가 달려있는데 여기에도 조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메인 바퀴 사이에 보조 바퀴가 양쪽에 2개씩 총 4개 달려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바퀴가 많아야 험지를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필요시 유압으로 올리고 내릴 수 있으며 약 1.2m의 너비를 문제없이 건너게 도와주죠. 또 차체 하부에 장애물이 걸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BRDM-1은 정찰용 장갑차답게 굉장히 넓은 거리를 운행할 수 있었는데요. 무려 750km의 거리를 달릴 수 있는데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고도 100km를 더 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련의 넓은 전장을 커버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죠. 심지어 물에서도 120km나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BRDM-1의 무장 상태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7.62mm 기관총을 사용했으며 개량형 중에는 유도 미사일을 탑재해 운용할 수 있는 버전도 있습니다. AT-3 새거 미사일 등을 위해 탑재해 운용했죠. 장갑차의 천적인 전차를 만나도 한번 싸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12.7mm나 14.5mm 중기관총을 장착하는 버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BRDM의 무장을 사용하려면 사수가 바깥으로 몸을 내밀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사수의 몸을 보호해줄 장치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차후 등장하는 BRDM-2부터는 포탑에 장갑을 두르는 등 사수의 생존성을 높였습니다. 이런 BRDM은 실전에서 어떻게 운용되었을까요? BRDM-1은 1957년부터 12,000대 가까이 생산되었는데요. 이 중 10,000대가량은 소련 육군이 알차게 운용했습니다. 소련은 과거 보병 위주로 정찰을 진행해 넓은 국경을 두루두루 정찰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BRDM-1의 등장으로 더 공격적인 정찰이 가능해졌죠. 훨씬 먼 거리의 정찰 임무를 수행하면서 소련의 긴 전선을 따라 적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이로써 훨씬 더 국경의 보안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2,000대가량은 바르샤바 조약국과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거의 모든 대륙으로 퍼졌는데요. 이렇게 퍼진 BRDM은 3차, 4차 중동전쟁에서 사용되었는데 이때 이스라엘군에게 많은 수의 차량이 노획되어 미국으로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양의 장갑차를 수많은 국가에서 운용하다 보니 많은 파생형과 개량형도 생겼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유도미사일을 장착한 구피-110과 무전기를 장착한 지휘 차량 형태인 BRDM-1U,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화생방 차량 BRDM-RKH 등이 있죠. 이 BRDM들은 수많은 나라에서 1970년대까지 운용되다가 천천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렇게 장애물을 전부 통과할 수 있는 소련의 수륙 양용 장갑차 BRDM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